시작해보자. 자, 지난번에 그 자취문제 한 문제 남겨놓은 거 질문 안 받고 그냥 바로 할게. 17페이지 69번. 해보자고. A라는 점 8,-5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점은 4,1 대충 찍을게. 실제로 저 평면 위에 찍으면 A가 B보다 오른쪽에 있겠네. A x좌표가 8이고 B x좌표가 4니까. 근데 그게 저 평면 위에다 예쁘게 그려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문제 풀 때는 A와 B의 좌표를 가지고 풀 거라 대충 찍어봤어.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찾아달래. 같은 거리 몇 개만 찍어볼까? 같은 거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1대1 내분점이지? 다른 말로 하면 중점. 이거 정답 될 거고. 근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성분 위에 같은 거리의 점이라면 1대1 내분점 하나밖에 없겠지만 지금도 내분점 성분이란 말 없잖아. 그냥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만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몇 개만 더 예를 들어볼까? 한 이 정도의 점? 이 정도도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니까. 그럼 이 정도만 해도 그 정답에 해당하는 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만 같다면 한 이 정도에 있는 점도 정답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결국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계속 찍다 보면 더 많이 찍다 보면 그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형을 만든다. 근데 지금 예상되는 도형은 아마 직선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 그리고 그 직선의 특징은 정확히 말하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아마 정답일 거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아마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었겠지. 우리가 예상하는 정답은 그래. AB를 어떤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수직으로 그것도 이등분으로 해주면 이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이 얘까지의 거리랑 얘까지의 거리를 갖게 할 거란 말이야. 얘까지의 거리와 얘까지의 거리를 갖게 해줄 거라고. 그런 점들만 모여서 만들어진 게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일단 예상되는 정답은 수직 이등분선이 맞는데 그 정답을 어떻게 찾느냐? 당분간은 마지막이야.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또 할 일이 없어. 첫 번째, 무조건 뭐야?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점들 중에 하나를 x, y로 잡아라.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엄청 많아. 그 많은 점들이 연결돼서 도형을 만들어낼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수학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그 자취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점들, 엄청 많은 점들 중에 딱 하나를 x, y로 봐라.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 내가 잡은 x, y와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이용하라고 하죠. 문제가 말하는 조건이 뭐야? x, y부터 a까지 거리, x, y부터 b까지 거리가 같길 바라는 게 조건이야. 그 조건만 이용해주면 끝난다고. 그래서 이 자취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나중에 나올 고등학교 2학년 자취 얘기만 나오면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실제로 그래.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자취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번밖에 안 될 것 같아. 선생님의 경험상.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내용인 건 맞지만 실상을 봐봐. 일단 자취라는 걸 먼저 이해하자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다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문제가 말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답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되게 많아. 그 되게 많은 애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도형이 자취인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찾길 바라는 문제는 먼저 점 하나 잡으라고. 내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x, y로 잡고 그 x하고 y랑 문제가 말하고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 하나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그게 자취야. 사실 별거 없는데 학생들이 괜히 잘 못해.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럼 정답 찾으러 가볼까? 조건이 뭐였어?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은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였지? 이게 문제가 말하는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럼 x, y보다 8,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가 이거죠? 이게 8, 마이너스 5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야. 이거랑 누가 같아야 되냐면 x, y부터 b까지의 거리 x끼리 뺀 것의 제곱과 y끼리 뺀 것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우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어려울 게 없어. 제가 정답이 맞아. 도형의 방정식이 뭐야? 1차함수가 뭐야? xy가 1차 형태로 만들어진 등식이잖아. 그걸 우리는 보고 1차함수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아? 또 이것도 결국엔 뭐야? x하고 y로 만들어진 등식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등식을 보고 우리는 2차 함수다, 포물선이다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그 도형에 사용될 x하고 y의 관계식만 찾으면 끝나. 초보잖아, 초보. x하고 y가 사용되고 있는 등식, 관계식 찾은 거잖아. 제가 정답이라고. 단, 선생님이 저걸 정답이라고 저거 정답 맞거든. 근데 저렇게만 적으면 조금 아쉽죠.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은 정리하라고 했어. 제가 정답인 건 맞는데 조금 더 예쁘게 적어주는 게 수학에 대한 예의 아닌가? 그래서 양변 제곱할까요? 양변 제곱하면 둘 다 제곱근 근호 벗겨지겠고 암산으로 한다. 제곱근 벗긴 상태에서 좌변과 우변을 전개하면 x제곱과 x제곱, y제곱과 y제곱은 날아갈 거고 남아있는 것만 계산할게. 여기 마이너스 16x, 여기 10y, 여기는 64하고 25, 64하고 25. 그럼 89구나? 우변도 x제곱, y제곱 날아가고 남아있는 1차항이 마이너스 8x와 마이너스 2y가 남은 거고 상수항은 16과 1이 될 테니까 17이 남게 되겠죠. 그럼 좌변에 있는 모든 걸 우변으로 싹 다 넘기면 마이너스 16x 넘겨서 8x 10y 넘겨서 마이너스 12y 플러스 89 넘겨주면 마이너스 62인가? 70인가? 70이구나. 그럼 한 번 더 전부 다 짝수니까 아니다. 이거 4로 나눠도 되겠네. 4로 나눠주면 2x 마이너스 3y 4로 나눠주면 18. 이게 정답이야. 저거 여러분들 뭐라 불러 적어요? 1차함수라고 부르세요. 직선이라고 부르죠. 저 직선이 어떤 직선이야? 방금 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막 찾았잖아. 근데 그 점들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은 점들이 연결되면 어떤 선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 선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A와 B까지를 연결한 거리, A까지 연결한 거리와 B까지 연결한 거리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점들만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고. 항상 자취의 방정식은 기억해. 조건이 걸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모여서 도형 하나를 만들 건데 지금은 계속 나오는 문제가 직선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는 포물선도 나올 거고 어떨 땐 원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직선이 나오건 포물선이 나오건 원이 나오건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도형이 나오건 뭐든 간에
조건을 만족하는 가치, 도형을 찾고자 한다면 무조건 만족할 수 있는 점들 중에 하나를 x, y로 잡고 그리고 그렇게 잡은 점 x, y와 문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식만 만들어내면 돼요. 지금은 조건이 뭐였어? 거리가 같다는 게 조건이었잖아. 그래서 거리가 같은 내용으로 식을 만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식이 정답이라고 얘기한 거고 물론 정리는 더 돼야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예쁘게 정리하고 난 뒤에 최종적인 결과를 적어주는 게 맞지만 분명히 여기까지 찾은 결과가 정답이 맞다는 거야. 정리를 더한 것뿐인 거지 제가 정답이야. 그걸 자취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과제 질문 받기 전에 개념 복습 한 번만 더 하자. 다 같이 A는 뭐다? 기울기다. 직선이 있는 어떤 두 점을 찍어서 그 두 점을 봤더니 X는 얼마큼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량은 변화량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X가 증가했을 때 Y는 얼마큼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녀석 분의 이 녀석으로 계산한 걸 기울기라고 부르고 직선에서 기울기가 들어갈 자리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바로 A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B를 Y절편이라고 부르는데 Y절편은 내가 그린 직선이 Y축과 만나게 돼. 그 Y축과 만나는 순간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A는 뭘 말하는 거냐? 내가 그리고 있는 직선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B라는 건 Y절편이 B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0,B를 지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하고 Y절편이 나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직선의 모양을 잡아주면 될 텐데 선생님이 이 단어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했지. 기울기는 M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기울기가 M이면 Y는 MX까지 해결되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찾고자 하는 직선의 Y절편을 알려준 게 아니라 Y절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점을 지나기를 바라면 외워줘야 돼. Y는 M, X, 기울기 M이라고 했으니까 MX 잡아주고 P, Q를 지나가야 된다고 했지? 그럼 X하고 Y에 각각 P와 Q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지나가는 거야.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P, Q가 어떤 직선 위를 지나간다는 건 그 직선의 X와 Y에 각각 P와 Q가 대입되었을 때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점이 지나간다는 뜻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X에 P를 넣고 Y에 Q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진짜 여기다 P 넣고 여기다 Q 넣어봐. P 넣으면 이거 뭐야? 0이야. Q 넣으면 뭐야? 이거 0이야. 좌변하고 우변 같은 거야. 등식 성립해. 오! P, Q를 넣었더니 등식이 성립돼. P, Q를 넣었는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직선이 P, Q를 지나가는 직선이 됐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1,5 지나는 직선 좀 만들어. 그러면 질판 계속봐. 중학교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놓고 기울기가 2구나.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1,5를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5는 1 넣었으면 2 더하기 B. 그래서 B가 3이구나. B가 3이니까 정답은 이거겠구나.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었어. 정답 이거 맞아.
기울기 찾아보고 기울기 찾았으면 y절편만 찾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 y절편을 뭘로 찾아? 문제가 지나가고 있던 점을 대입해서 찾으면 돼.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느냐? y는 기울기 2에다가 1,5를 지나가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알아서 x와 y에 각각 1과 5를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져. 성립한다는 얘기야. 성립한다는 얘기 결국 무슨 말이야? 1,5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정답이 된다. 확인해볼까? 이거 다시 y 는의 형태로 재배치해볼게. 2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넘길 거니까 똑같은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기울기와 y절편을 각각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대입이 되면 알아서 y절편이 따로 누군지를 찾지 않아도 이 계산 결과에 의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모습이 완성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이걸 꼭 외워주길 바란다고 했어. 무조건이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그 다음 계속 가보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엔 두 점 알려줬어.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지나가는 직선 좀 찾아봐라. 직선,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 완성되는 거니까 찾으러 갈게.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 해주면 돼. y는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두 점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직선 위를 동시에 지나가는 점이니까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는 x의 변화량 a-c분의 y의 변화량 b-t 이게 기울기야. 그리고 거기다가 x 붙여주면 돼. 생각해봐. 문제가 기울기를 알려주면 그냥 알려준 기울기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기울기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기울기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변화를 계산할 때 조심하자. x의 변화량은 이렇게 빼서 계산을 했으면 y의 변화량도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르겠지. x는 이쪽에서 빼고 y는 저쪽에서 빼고 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빼면 절대 올바른 기울기가 나오지 않게 될 거야. 언제쯤 지각을 안 할 거야? 어? 자, 그럼 이제 y절편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y절편만 찾으면 끝나는데 말했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y절편을 문제가 지나간다고 했던 점을 대입해서 y절편을 찾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해주면 돼? 나 이걸 해볼게. 어쨌든 내가 찾는 직선이 a, b를 지나가야 되잖아. 그럼 a, b를 지나가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 알아서 a, b를 지나가는 직선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 자, 가보자. 이번엔 그림도 그려줄게. 1,-2와 3,4를 지나가는 직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고 있는 직선이 바로 이거거든. 이 직선이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가자. y는 기울기부터 x의 변화량 3에서 1 뺄게. 선생님 오른쪽에서 왼쪽 뺄게. 3 빼기 1, 2분의 4 빼기 빼기 2니까 6. x의 변화량은 3에서 1만큼 갈 거니까 이만큼. 차이 다시 1에서 3만큼 갔다는 건 x가 2만큼 변했다는 얘기인 거지. 변화량이라도 결국 빼면 되는 거니까. 그럼 y의 변화량도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는 거잖아. 4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야, 변화량이라는 건.
그런 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y의 변화량은 6이 돼. 그럼 기울기 2분의 6이니까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다가 y절편 b라고 놓고 1,-2나 3,4를 대입해서 b를 찾아도 되지만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지나가는 점 뭐 할까 아무거나 고민해도 돼. 선생님 이걸 할게요. 어쨌든 3,4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3,4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이거야. 그럼 진짜 x하고 y에 각각 3하고 4를 넣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 직선이 성립하게 된다고. 3,4를 지나가는 직선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 하나 있으면 돼. 나머지 모든 얘들이 다 이 하나를 가지고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직선은 직선인데 이렇게 적당히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x축의 수직이 직선, 그리고 그 x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만약에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직선의 특징은 뭐야? x좌표가 a인 모든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직선인 거지. y좌표는 누구든 상관없어. 그런데 모든 점에 있는 x좌표의 크기가 a야. a,10, a,7, a,0, a,-1, a,-1 결국 이렇게 생긴 직선은 x는 a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x가 a인 점들만 모여있는 직선이라는 뜻인 거지. 마찬가지 y축의 평행한 직선도 있죠. 이 y축의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뭐예요? x값은 계속 바뀌어. 그런데 y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몇 개만 해볼까? 이거 0,b, 이거 1,b, 여기 5,b, 이쪽은 100,b, 여기는 마이너스 3,b. x좌표는 그때그때 위치가 바뀌겠지만 모든 점의 y좌표가 다 b로 통일이 되어 있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직선을 부르는 방법은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근데 y가 b인 점들이 모여있는 직선이라는 뜻인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선들의 표현 방법이 됩니다. 직선들의 표현 방법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질문 받아볼게. 23페이지부터 시작하자. 23페이지 97번까지 숙제였죠. 질문? 23페이지 질문? 93번? 93번 가볼게.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그냥 그래프 그려보라는 얘기구나.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직선 맞죠? 1차 함수야. 정리할게. 암산을 할게. 선생님이 마이너스 2y 넘긴 다음에 양변 2로 나눠주면 얘들아 이렇게 되겠어. 이거 무슨 뜻이야?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는 2분의 3이라는 뜻인 거지. 뭐 완전히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y절편 마이너스 3, 기울기는 2분의 3. 기울기 2분의 3을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겠어? 얘가 지나가는 점을 하나 더 찾아도 되고. 하나 찾아볼까? x절편 찾아볼게. 얘들아 같이 계산하자. y가 0이 되려면 x에 누구 들어가야 되니? x에 누구 넣었을 때 y가 몇 나오지? x절편이 누구야? 2죠. 2. 여기가 2란 얘기야. 끝. 문제가 말한 정답이 이거지. 아니면 이거 찾기 싫어? 그럼 다른 거 찾아. 하나 해볼게. x에다 4 넣어볼까? 4 넣어주면 6 빼기 3이 4,3이겠네 4,3. 내가 그린 직선이 4,3을 지나간다는 걸 표현해줘도 되고. 근데 보통 직선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어떤 예를 드는 점이 y축과 이의 점 y절편이랑 x축과 만나는 점,
그 두 개 가지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직선의 특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기울기의 뜻은 뭐라고? 어떤 직선이 있는 두 점을 선택했을 때 x가 2개 증가하면 y가 3개 증가한다는 뜻은 그 정도의 기울어짐을 갖고 있는 직선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네,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문제였던 거죠. 또 질문? 몇 번? 96번 가볼게. 96번도 직선만 그리면 금방 끝나. 자, 문제, 공통문제 간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 방금 봤지 우리? 직선 편하게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칠판 봐봐. 이렇게 생긴 모양 가지고 사실 선생님은 저렇게 생긴 모양 보고도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암산 가능하거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암산 가능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얘들아 암산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기울기하고 y절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네. 그럼 이것도 간다.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될 테고, 따라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직선은 b로 나눴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문제가 원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다시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이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뜻이야. 그런데 96번 문제를 보면 a, b, c가 다 양수래. 응? a, b, c가 양수래. 그럼 그려보자. 먼저 y절편 찾아볼게.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거든. 그런데 b하고 c가 양수야. 그럼 b분의 c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야. 양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야. 아, y절편 음수구나. x축이 아래쪽. 여기든 다 좋으니까 대충 그리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냥 음수 아무 데나 찍어놔. x축 아래쪽 어딘가를 지나갈 테니까. 다시 이거 정확히 얼마인지 선생님도 몰라. 여러분들이라고 알겠어? 이게 숫자들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는 뭐야? b하고 c가 둘 다 부호가 같으니까 y절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음수라는 것 정도밖에 모르겠죠. 그 다음 이게 기울기거든. 근데 a, b가 둘 다 양수래. 그럼 a하고 b가 둘 다 양수면 이거 양수야.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붙은 식이야. 그럼 기울기 음수겠네. 기울기 음수가 뭔 말인데? x 증가할 때 y 떨어지고 있는 게 기울기 음수인 거 말하는 거니까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기울기 음수를 표현한 거 아니야? 기울기 0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기울기 양수일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 기울기 0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 양수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 음수일 때는 이렇게. 기울기 양수는 x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왜 0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x는 증가하고 있는데 y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x는 변하고 있는데 y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0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처럼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뭐다? x는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y는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x는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y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 음수가 되는 조건은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직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기울기가 0일 때는 x축과 평행한 관계를 유지하는 직선.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기울기 양수, 기울기 음수, 기울기 0인 거의 표현 방법, 이거 지금 선생님하고 수업할 내용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기울기에 대한 x의 변화량보다 y의 변화량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 정의 알고 있잖아. 자, 그럼 넘겨볼게. 자, 충분히 해서 질문해봐. 26페이지 질문. 26번. 26번부터 갑시다.
사각형이 있다는 거지. 이름은 OABC. 자, 같이 하자 이제. 만들어진 사각형이 뭘 찾는 문제야? 대각선의 교점. 그럼 얘들아, 대각선의 교점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말 그대로 교점이잖아. 교점. 어떤 누구의 교점? C와 1,0을 연결한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그치? 대각선의 교점이지? 그러면 O와 B를 연결한 직선하고 C와 A를 연결한 직선의 교점 찾는 문제야. 저 교점 찾으면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 얘들아, 저 교점 찾으면 뭐부터 찾아야 돼? 대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 찾아서 직선끼리 연립하면 교점 나오잖아. 얘들아, 함수들 간의 교점은 함수끼리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그럼 OB를 연결한 직선하고 AC를 연결한 직선 찾아서 그 직선이 둘 다 1차 함수일 건데 1차 방정식일 건데 1차 방정식 두 개 연립해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간다. OB부터 찾으러 가자. Y는 기울기. 여기 몇 컴마 몇인데? 이거 0,0이죠. 0,0과 5,0이랑 기울기 찾으러 가자. X의 변화는 얼마? X의 변화는 얼마야? 하민아. 20. X의 변화량이 왜 25야? X의 변화량 5죠? Y의 변화량은 5야. 그래서 기울기가 5분의 5일 거니까 1이겠지? 기울기가 1이야. 쉽게 생각해봐. 뭔 말이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X 5만큼 증가할 때 Y도 5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야. X 증가한 값이랑 Y 증가한 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한 것처럼 X의 변화량이 5고 Y의 변화량도 5가 같거든. 5분의 5가 기울기거든. 거기다가 이 직선 Y절편 나와있네. Y절편 얼마니? 0이야. 그럼 이게 정답이겠지. 그러니까 Y는 X가 정답이야. 이제 직선 AC 찾으러 가자. 기울기부터. 얘는 5,0 말하는 거고 쟤는 1,6 말하는 거니까 X의 변화량 얼마? 4분의 Y의 변화량은? 지금 X의 변화량 4를 말한 건 5에서 1 뺀 거 말하는 거 아니었어? 그럼 Y의 변화량도 같은 방향으로 빼야지. 마이너스 6이라 말해야지. 말했잖아. 기울기 계산하려고 X의 변화량하고 Y의 변화량 계산하는데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마음대로 빼는 거 아니야. 내가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다른 쪽을 빼기로 결정했으면 X도 그 방향으로 Y도 그 방향으로 빼줘야 돼. 그래야 올바른 기울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지. 그 다음 잘 봐. 여기에서 Y절편을 B라 놓고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열심히 풀었겠지만 집중해. 내가 찾는 직선 몇 컴마 몇 지나가야 된다고? 지금 내가 찾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는 직선 찾고 싶은 거니? 그리고 어떤 점? 지금 우리가 찾는 직선 어떤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그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가는 직선 찾고 있는 중이냐고. 아니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직선 AC잖아. A하고 C를 연결한 직선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기울기 찾아놨고 그럼 이제 지나가는 점 하나만 대입하자고. 지나가는 점 어디 지나가? 점 어떤 점 지나가고 있냐고 지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A하고 C를 연결한 직선이라니까?
점 C 지나가고 있잖아. 또 점 A 지나가고 있잖아.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 두 개. 뭐 딴소리들 하고 있어. 그럼 이 점으로 하든 이 점으로 하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과 같을 거니까 선생님 이걸 할래. 5,0 지나가게 해. 이렇게 해주면 돼. 1,6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6 해도 돼. 상관없어. 똑같아. 그래서 이게 A하고 C를 연결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두 대각선을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은 뭐였어? 대각선끼리의 교점을 찾는 거였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나는 건 OB의 방정식과 AC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교점 찾는 거니까. 그 얘들아, 둘 다 y 같은 거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은 거야. 칠판 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x 이쪽으로 넘기면 몇 x 되는 거지? 2분의 5x 되는 거죠. 2분의 5x하고 2분의 15가 같다는 얘기니까 x는 얼마? 3. x가 3이면 아무 데나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돼. 교점이니까 3 넣으면 y가 나와? y도 3. 그래서 이 문제가 말했던 대각선의 교점은 3,3이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문제를 다시, 문제가 원하는 게 대각선의 교점이었어. 대각선의 교점이야. 교점 얘기 나오면 그 점, 만나는 점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함수들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 우리 이번 1학기 때도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교점 찾았잖아. 폼을 써놓고 직선과의 교점. 2차식하고 1차식 연립해서 풀었잖아. 교점 찾고 싶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도형, 도형이라고도 말하지 말자. 직선 두 개끼리 만나는 점 찾고자 한다면 두 직선으로 만나는 점 찾고 싶으면 두 직선의 방정식끼리 연립해주면 돼. 함수끼리 연립해서 계산하는 게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필기 천천히 해놔. 질문 조금만 기다렸다 다시 받을게. 또 질문? 몇 번? 124번 가볼게.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이 이것도 그림 그려볼까? 질 봐봐. 첫 번째 직선 x는 누구? 얘들아, x는 마이너스 1.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직선 표현 못하면 심각한 거야.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x가 마이너스 1인 점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낸 직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y는 누구라고? y는 3이면 어느 축과 평행한 직선이겠어?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겠지? 이게 y는 3이라는 직선을 표현한 겁니다. 얘가 x는 마이너스를 표현한 거고 얘가 y는 3을 표현한 거예요. 자, 문제 더 읽기는 하나만 체크할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은 몇 콤마 몇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3인 거겠지. x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y가 3인 직선이 만났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3이 되는 게 맞겠지? 계속 읽어볼까? 근데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 해주는? 얘들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몇 도니?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야? 몇 도야? 얘들아, 90도예요? 왜 90도란 대답이 안 나오는 건데? 왜 90도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뭔데? 아니 이러고 있는 각이 90도잖아. 90도 맞잖아. X축하고 Y축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좌평면으로 구성된 것처럼 지금 그린 직선도 뭐야? 하나는 X축의 평행하고 하나는 Y축의 평행하잖아. 아 정말 너무 드러네. 뭘 고민하고 있길래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각을 뭐하고 있다고? 그럼 이등분하면 몇 도씩 나누는 거란 얘기야? 45도씩 나누는 거란 얘기야. 그런데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대? 양수. 그러면 이 두 직선이 교차하고 있는 각을 45도씩 나누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 이쪽 90도를 45도씩 나눠 먹는 직선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기울기가 음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원하는 직선은 이거를 말하는 거겠지. 이 직선 말하는 거겠네. 이 직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이 45도가 되도록 해주는 직선. 맞아? 그럼 우리 직선 찾으러 가자. 일단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몇만 몇이야? 마이너스 1,3부터 대입할까? y는 기울기 아직 모르니까 냅두고 마이너스 1,3 이게 마이너스 1,3을 지나가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선생님이 이번 편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말했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저거를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이너스 1,3을 지나가게 해주는 방법이야.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돼. 기울기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몇 도의 각을 이루면서 올라간다 그랬어? 얘들아 몇 도의 각이야 이게 지금? 몇 도의 각이니? 45도야. 이게 45도면 x의 변화량이 이만큼일 때 y의 변화량이 이만큼이 될 건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떨까? 같겠죠. 45도면 저거 직각 이루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밑변화 높이가 같은 거 아니냐? 45도면? 그러니까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같을 거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을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1이 되는 거죠. 1. 이렇게. 기울기는 1이면서 마이너스 1,3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넘길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이게 문제가 말하는 정답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 그렇게 구한 직선을 A라 부를 때 L과 X축과 Y축으로 가자. 누구? L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그럼 여기 말하는 거구나 여기. 맞지? 여기 말하는 거죠.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 우리 이 점을 뭐라 불러? X축과 이교점 그치? X축과 이교점은 Y가 0일 때죠? 그럼 X에 누구 들어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 4,0 여기는
y축과 교점이니까 x가 0일 때 y절편 얼마인데? x가 0일 때 y절편 얼마야? 4. 그러니까 이 점은 0,4가 된다는 얘기겠다. 끝나네? 밑변 얼마? 4. 높이 얼마? 4. 넓이는 4 곱하기 4 나누기 2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인가? 아니 저렇게 x와 y축으로 평행하게 만들어진 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인 걸 뭐 이렇게 뜸을 들여가면서 간신히 한 명 두 명 대답하고 마는 거야. 아니 넘기지 마. 123번 너 풀 거야. 자, 우리가 찾는 직선이 어떤 모양이래? 루트 3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라는 직선이래. 맞니? 이때 내가 찾는 이 직선이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그려볼게. 이 컴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x축의 무슨 방향과 얘들아 이거 표현 외우세요.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쪽 말하는 거 맞아? 이 양의 방향과 몇 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고? 이거 외워. 60도의 각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야. 외워주세요. 나중에 삼각함수라고 하는 이제 단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양의 방향이라는 건 수학에서 말하는 양의 방향은 이쪽이야. 음의 방향은 이쪽을 말합니다. 이게 양의 방향, 이게 음의 방향인 걸 말해요. 지금은 그냥 외워줄래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라는 건 2,-1을 지나가는 그 직선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각이 60도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었던 거지. 됐어? 그럼 특징 말해봐. 일단 내가 찾는 직선이 몇 컴마 몇 지나간다고? 간다. 2,-1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이거야. 그럼 상상해봐. x의 2하고 y의 마이너스 1라면 x의 2, y의 마이너스 1라면 기울기를 뭘 넣던지 간에 여기도 0일 거고 여기도 0이겠지. 7번 보고 집중해. x의 2 넣어주면 이거 0 나오는 거 맞잖아. 기울기 곱해줘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y의 마이너스 1라면 여기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등식 성립하는 거잖아. 2, 마이너스 1 넣는데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내가 찾는 직선이 2, 마이너스를 지나가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누구만 찾으면 끝나?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지. 그런데 기울기는 누구의 변화를 해? 누구의 변화를 해? 포인트가 여기 있지. 이거 몇 도라고? 아까는 얘들아 아까는 45도였거든. 그러니까 x의 변화량하고 y의 변화량이 어땠어? 그래서 기울기를 1이라고 말했어. 맞아? 근데 지금 45도가 아니라 60도래. 그리고 여기 해볼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지금 이만큼 증가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얘분의 얘가 기울기가 될 텐데 이 60도도 특수각이지? 대답해. 몇 대? 몇 대? 몇 대?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결론 x가 얼마큼 증가하면? 1만큼 증가하면 y는 얼마큼 증가한다? 루트 3만큼 증가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적어볼게. y는 전개하면 루트 3x 마이너스 2 루트 3에다가 플러스 1까지 넘겨주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칠판 좀 봐봐. 문제가 찾고 싶은 정답은 칠판
이게 아니었지?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지? 그럼 얘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려면 여기 y 넘겨주면 되는 거 맞아? y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모양 되는 거 맞니? 왜? 여기 루트 3x 모양 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하면 되지. A가 얼마였던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B는 누구였던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 그렇지. A는 Y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A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이 뒤쪽에 더해져 있는 숫자 B는 더해져 있는 숫자 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다. 물론 그 각 가지고 기울기를 찾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특수각이 나와야겠지.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45도, 아니면 지금처럼 60도던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30도가 나올 수도 있죠. 맞을까? 그럼 쌤이 하나만 응용하고 예를 들고 기울기 찾는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볼게. 150도예요. 양의 방향이 이쪽이라고 했어. 150도면 이거 말하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럼 기울기 구하러 가볼까? 네,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되는 거지. 네, 어제 전해주셨던 그 동학고리. 맞아? 근데 이거 몇 도니? 30도야. 그럼 몇 대 몇이야? 루트 3대. 그럼 x가 루트 3만큼 증가하면 y는 얼마큼 증가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면 기울기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진행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특수각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얼마든지 그 직각삼각형의 변들의 길이비를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맞습니까? 좋아.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자. 넌 또 뭐해 또? 뭔 약속? 아, 참 진짜. 빨리 와. 자, 넘겨봅시다. 27페이지 질문. 128번이요. 128번 가볼게. 자, 체크할게. 정사각형. 그리고 A는 0,1, B는 3,0. 이때 직선 CD의 X절편을 구하시오. CD의 X절편을 찾는 게 문제구나. 잠깐만 좀만 그려볼게. 자, 잠깐 보세요. 민서가
일어나자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건 C와 D를 연결한 직선의 X절편이야. X절편은 나중 문제야. 이거 못 찾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 직선부터 찾아야 돼. 직선만 찾으면 X절편 찾는 건 Y에다 0로 풀면 그만이니까. 다시 어떤 직선의 X절편은 Y에다 0만 넣어주면 돼. 그럼 그 Y가 0이 될 때 X값이 X절편이 되는 거라. 중요한 건 CD의 방정식을 찾는 게 포인트야. 맞아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먼저 기울기부터 찾으러 갑니다. 기울기부터 찾으러 갈 거야. 정사각형의 특징 충분히 활용이 되지? 이거 평행일 거니까. 평행일 거니까. 정사각형이라면. 그럼 CD의 기울기는 A, B의 기울기랑 같겠지. 둘이 평행이니까. 그래서 기울기 찾으러 간다? 3 마이너스 0분의 3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끝났어. 되니 얘들아? 그럼 이제 지나가는 점 하나를 찾으면 되거든. 근데 그 지나가는 점을 엉뚱한 찾지 말고 C나 D를 찾아주면 편하지. C 아니면 D를 찾아서 그 찾은 점을 지나가는 직선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누구 찾아볼까? 누구 찾을까? C 찾을까? 이것도 정사각형의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지금 이 선을 보면 정사각형이야. X가 3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던 거거든. X는 3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Y는 마이너스 1만큼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정사각형이 맞다면 여기를 봐봐. 여기 정사각형이 맞다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돼야 돼. 합동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봐. X가 3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Y가 1만큼 떨어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거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야. 바꿔 말하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도 3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 C의 좌표는 3,0에서 X는 1만큼 3,0에서 Y는 3만큼 증가시킨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사각형일 때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일 때만. 정사각형이 아닌 뭐 직사각형, 마르모 이거 힘들어. 근데 문제가 그냥 풀 수 있게 나오는 거야. 여기 좀 봐봐. 잘 봐. 선생님이 바깥쪽 한번 둘러볼게. 이렇게 네 개의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정사각형을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그려주면 요 바깥쪽에 빠져있는 직각삼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쪽의 직각삼각형의 길다란 밑변은 3이 돼야 되고 짧은 밑변은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의 삼각형의 모양과 이쪽 삼각형의 모양, 이쪽 삼각형의 모양이 다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짧은 건 1만큼, 긴 건 3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고 위쪽으로 가면 더해주고 왼쪽으로 가면 빼주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빼주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C도 찾을 수 있고 D도 찾을 수 있다. D도 찾아볼래? D도 잘 봐. Y는 3만큼 증가하고
x는 1만큼 증가하겠지. 그래서 0에서 1만큼 증가시켜서 1, 1에서 3만큼 증가시켜서 4라고 불러줘도 돼. 불러줘도 돼가 아니라 정기의 정의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 끝났다. 나 요거 가지고 갈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지나가는 점은 4, 3이라고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에 플러스 3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로 넘어올 거니까 3분의 9 3분의 4에다가 3분의 9 더할 거니까 3분의 1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근데 질문이 x절편 찾는 문제였거든. x절편 찾으면 x에다 누구 넣어야 돼? y에다 누구 넣어? 0. y에다 0 넣으면 x 뭐 나와야 되니? 그래 맞아. 그래서 정답 13이라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또 질문? 31번이요. 몇 번? 31번. 31번 가볼게.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과 자, 질문 볼까? 사실 이렇게 생긴 모양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알려줬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 저렇게 생긴 모양인 얘들아 기억할래? x절편은 2고 y절편은 3이라는 뜻이야. x절편은 2고 y절편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직선은 2,0과 0,3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왜 수업을 안 했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라고 하는 것도 지금 잘 외우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암기시키고 싶지 않았어. 암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알려주잖아. 정리할게. 이거 y는으로 선생님 암산으로 정리할까? y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걸? 선생님 머릿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아? 3분의 y만 남겨놓고 2분의 x 넘긴 거야. 그런 다음에 양변에 3 곱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y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 3이 될 거라는 거지. 적당한 암산으로. 그럼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고 좀 모르면 어때? 이렇게 생긴 직선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y절편이 3인 것도 찾을 수 있고 y에다가 0 넣었을 때 x가 2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을 굳이 저 식에서 읽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해왔던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x절편, y절편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가자. 읽어볼게. 이 녀석과 x축의 교점을 p라고 부르겠다는 거네. x축과 교점이 x절편. x절편 얼마 나온다고? x절편 얼마 나오니 저거? 2. 그래서 p를 2,0으로 하겠다는 뜻인 거지. 문제 똑바로 이해하자. 문제가 말하는 첫 번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랑 x축이 만나는 점이 있어. 근데 계산해보니까 그 점이 2,0이더라. 그 점을 문제에서는 p라 부른다는 얘기였어. 계속 가. 그리고 선생님 화내는 거 아니고 짜증내는 것도 아니야. 여기 지금 뭐 직접 손 안 들어도 되는데 자기가 나름 도형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으로 손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 개똥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 이게 말이 도형이지 함수 문제야. 여러분들 수학 고등학생들 전반적으로 함수 제일 어려워해. 함수만 하면 버벅된다고.
좌표 평면만 나오면 버벅된단 말이야. 혹시 속으로 도형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2차 함수 문제도 잘 풀었어야지. 2차 함수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정식 문제, 2차 부정식 문제 잘 풀었어야지. 근데 그대로 힘들어했잖아.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도형이에요. 도형이야. 근데 그 도형의 절반이 함수 문제야. 절대 자신있고 이거 다른 어떤 단어보다 조금 잘했다고 기억할 필요 없어. 잘못된 기억일 거야.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진짜 성적 욕심 있는 거 아니야? 성적 욕심 있잖아. 그럼 그 욕심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왜 핸드폰을 왜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하는 거야? 그 내신경쟁 치열한 애들 학교는 뭐 이거 짤 같은 데서 못 봤어? 등하굣길에 막 공부한다고. 등하굣길에 버스에서 공부하고 지하철에서 공부하고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길을 단어 외우면서 간다고. 그게 뻥인 것 같아? 근데 왜 핸드폰을 그렇게 해? 그냥 한심한 학생들이 되는 거라니까. 왜 너희들이 보내는 1분, 1초, 1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니? 성적 욕심 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라. 틈만 나면 핸드폰하고. 순수하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뻥치고,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 들었다고. 지금 한 수업 100날 열심히 들어봐. 성적이 오르나.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지 성적이 오르지. 삼 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거 지금 반년 한 학기 지난 거잖아. 중간기말을 보면서. 벌써 자기가 받은 점수에 대해서 충격이 좀 덤덤해진 거야. 50점대, 60점대가 그냥 내가 앞으로 받을 점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냐고. 한 번의 예외도 없으니까 그런 거야. 매번 쉬는 시간마다 핸드폰 붙들고 앉아있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해줘. 진짜 한심해 죽겠어, 여러분들.
진짜 한심해. (5년) 뒤, 6년 뒤 내 아들하고 내 딸이 지금 너희들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제발 진짜 다 소원이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어? 그렇게 퇴근하면 딴짓하고 공부에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걸 거야. 거기에 항의나 하고 대들기나 하고. 내가 봐도 이런데 일주일에 3번 보는 내가 봐도 그래. 꼴랑 하루에 2시간씩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 봐도 매일같이 보는 부모님 생각은 어떻겠냐 그러면. 최소한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는 거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이라도 완벽하게 대답을. 아까는 수직, 당연히 누가 봐도 수직인 걸 90도라고 대답도 못하고 대답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못한 것 같아 느낌이. 내분점 물어봤더니 내분점 공식도 대답 못하고, 지난 시간에 점과 점수의 거리 대답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뭘 이렇게 자꾸 자기 시간 찾아가지고 핸드폰 들어가고 웹툰 보고 앉아있고. 좀 부탁 좀 합시다. 부탁 좀. 제발 중요하게 전화 받을 일이라던가 전화 걸릴, 중요하게 메시지 받을 일 제외하고는 하고 핸드폰들 좀 하지 마. 차라리 자라. 그냥 쉬는 시간에 차라리 자. 이건가? 맞는 것 같네? 이게 두 번째 직선이야. 몇 번이었어? 137번이었지? Y축과 교점, Y축과 교점이 이 직선의 Y절편 말하는 거구나. Y절편이 마이너스 8이네. 하필 또 그림을 이렇게 그렸네. 자, 이거 따라갈게요. 그럼 이쯤에 점 Q가 있는데 그 점 Q의 좌표가 0,-8이라는 거지. 이 직선의 Y절편을 Q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그렇게 찾아낸 점 P와 Q를 연결한 직선 PQ의 방정식을 찾아달라. 지금 우리 이게 누군지 찾는 거죠. 기울기부터 찾으러 가. x의 변화량 2 빼기 0, 2분의 y의 변화량 0 빼기 빼기 8, 8 2분의 8 기울기 4겠네. 거기다가 아까 y절편 q가 이용됐지? 근데 그 q는 이 직선한테도 y절편이지? 얘가 y축의 교점이니까. 그럼 그냥 바로 옆에다가 마이너스 8 붙여주면 제일 쉽게 직선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네. 이게 끝이겠네. 숙제 133번까지 됐었니? 숙제 몇 번 가졌어? 36번 가졌어? 이거 설명 안 한 상태로 그냥 한번 해보라고 된 거구나. 혹시 또 질문 있는 사람 있어? 129번이요. 129번 가볼게.
자, 이것도 풀기 전에 지금 우리 수업 듣고 있는 반 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129번이 크게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아니라는 거. 129번 좀 보니까 문제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대답도 꼭 그냥 선생님이 질문하자마자 대답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질문했잖아.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 질문하는 문제들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과제 열심히 하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129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의 최고 스텝 문제들이 있지. 뭐 마플 시너지의 C단계라던가 고쟁이의 세 번째 스텝 문제라던가. 더 좋아진다면 뭐 블랙라벨까지 하겠지만 솔직히 블랙라벨까지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지우가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들어봐. 혹시 자기가 이 문제 이해 잘 된다, 좀만 집에 가서 연습하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 풀 수 있겠다 싶은 친구들은 열심히 들어보고, 열심히 들었는데 막힌다, 그럼 그냥 이 문제 패스해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 3,2하고 2,7 그림도 그려서 풀어볼까? 마이너스 3,2라는 점과 2,7이라는 점이 있는 거지. 2,7 이쯤 되려나 그러면? 그냥 대충 모양만 보자. 이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자고. 이때 AP의 길이에서 BP의 길이를 뺀 값이 최대일 때, 절대값 AP에서 BP의 길이를 뺀 값이 최대일 때, 응? P가 어디? P가 X축 위에 있답니다.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있어. 하나 예를 들어볼까? P를 뭐 이쯤으로 해볼까요? 그럼 AP의 길이에서 BP의 길이를 뺀 것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잖아. AP-BP의 최대값을 말하는 것 중에 어쨌든 내가 X 위에 찍은 점 P에서 A까지 연결한 길이에서, 그 다음 P에서 B까지 연결한 길이를 뺐을 때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야. 그때 최대가 되는 순간에 누구의 길이야? BP의 길이를 찾아보라는 거죠. 얘를 최대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순간에 BP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AP-BP가 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P-BP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얘들아, 이거 최대되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X에서 Y를 뺀 게 최대가 되게 해주고 싶어.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값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 많은 것들끼리 뺐을 때 최대가 되게 해주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 것 같아? 시영아, 네. 이거 최대값 구하는 방법. X가? 뭐 양수건 뭐든 간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 Y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수에서 가능한 제일 작은 수를 뺐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맞아? 그럼 여기 좀 봐봐. 내가 지금 P를 찍을 건데 그 P에서 A까지 연결하는 길이는 길면 길수록, 그리고 P에서 B까지 연결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에 또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을 때 계산한 결과가 최대값이 맞겠지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아? 자, 그럼 가보자고. 일단 식으로 표현해 볼게. A, P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니? 루트 그렇지. 점 P에서를 일단 잡아야겠지.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에서 누구를 뺀 거야? 루트 이거 A가 안 사라지네.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9. 이렇게 생기시 지금 최대값을 말하는 거지? 이거 선생님 생각이랑 좀 다르구나. A가 사라지질 않네. 이거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가 아니구나. 선생님 생각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어. 봐봐.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P는 이쪽일 때 AP의 길이가 이만큼 나오고 BP의 길이가 지금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상에서는 BP가 더 길고 AP가 좀 더 짧아 보여.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에서 이 정도 길이를 뺀 게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가? 최대값이 되길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최대값이 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잘 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점 P보다 더 오른쪽으로 점을 보내게 되면 그럼 그때는 어느 순간부터는 AP의 길이가 BP의 길이보다 길어지게 될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가면 갈 때마다 여기서 만들어진 길이와 여기서 만들어진 길이가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는 모양으로 나오진 않겠지. 계속 길이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현상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약간 직관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여줄게. A와 B를 연결한 선분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 그때 이 수직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점보다 왼쪽에 있으면 BP의 길이가 길어.
이 점이 P가 된다면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아져. 맞아? 그리고 얘보다 더 오른쪽으로 오게 된다면 BP의 길이보다 AP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비슷비슷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얘들아? 맞니? 그럼 P를 왼쪽으로 보내볼게. P를 왼쪽으로 보내보면 지금 B와 A를 연결한 이 선이 X축과 만나는 점 P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이 BP가 되고 요만큼이 AP가 되는 거 맞아? 네. 맞니, 얘들아? 그러면 그때는 이 값이 문제가 말하는 정답이 되는 거겠지. AP와 BP의 차이가. 그러니? 그래, 안 돼? 그렇습니다. 맞지? 근데 P가 여기를 더 벗어난 쪽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만큼의 값에서 이만큼의 값의 차이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아까 말했던, 잘 봐야 돼. 처음에 P의 위치를 여기로 잡았을 때 다른 어떤 지점보다도 AP-BP의 길이가 제일 지금 긴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보다 만약에 P가 더 왼쪽으로 가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AP에서 BP의 길이를 뺀 게 AP에서 BP의 길이를 뺀 게 잘 봐. 이 길이를 내가 이 선에다 갖다 붙여볼게. 얘를 기준해서 원을 그려주면 되는 거겠지. 원을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길이는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으로. 그럼 지금 AP에서 BP를 뺀 결과는 결국 이만큼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만큼의 결과가 아까 처음에 잡았던 이 길이보다 절대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 P를 이 가운데 점을 기준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계속 옮기다 보면 그 옮겼을 때 AP에서 BP, 정확히 말하면 BP에서 AP를 뺐을 때 이 값이 가장 길게 나오는 순간이 P가 이 지점으로 올 때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하기 참 힘드네. 잠깐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저게 최대값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분명 나중에 해설도 봐야겠다. 좀 쉽게 이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한 개야. 다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선상에 있는 X축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AP-BP의 길이가 AB가 되는 건데 한 번만 더 볼게. 내가 만약에 P의 위치를 더 왼쪽으로 움직여주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BP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고 AP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는데 지금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뺄 건데 이 길이랑 같은 선상의 같은 길이를
이 BP 선상에다 표현을 하고자 하면 이게 지금 각이 예각이야. 예각이라고. 그런데 얘랑 이 같은 길이를 여기다 표현하고 싶으면 얘랑 똑같은 길이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는 원을 그랬지만 여기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해줘야 된다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각하고 여기에 있는 각이 같아져야 돼. 그래야지 이 길이가 여기로 옮겨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지게 됐을 때 이 각은 예각이야. 바꿔 말하면 이 각이 둔각이 돼. 이 각이 둔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P를 찍었을 때는 BP에서 AP를 뺄 값이 요만큼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아까 P가 여기에 있을 때 만들어진 AP-BP의 길이가 이만큼이었거든.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무조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짧아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가 둔각이니까. 이게 둔각이 된다는 건 얘가 삼각형의 내각 중에 제일 큰 각이라는 얘기인 거고, 대각의 크기가 제일 클 때 만들어진 변의 길이가 가장 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 말했던 AP-BP의 길이보다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짧아질 수밖에 없어, 진짜로. 선생님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딱 여기까지인데 나중에 선생님 해설 한번 볼게. 여러분들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도형 가지고 하지 않고 수식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분명한 결론은 그게 맞아. 설명하는 방법이 지금 한계 부딪힌 것 뿐인 거지. P가 AB를 연결한 선상의 X축과 맞는 점이 P가 될 때가 가장 AP에서 BP를 뺀 결과가 최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맞다는 거죠. 그럼 이때 말하는 게 지금 누구의 길이였냐면 BP의 길이야. BP의 길이. 그럼 BP의 길이 찾고 싶으면 이 A와 B를 연결한 직선부터 찾고 그 다음에 X절편을 찾아야 될 건데 직선은 시험 소개 많이 했네. 기울기부터 찾아갈게. 2-5분의 7-2 5분의 5니까 기울기는 1이 될 테고 지나간 점 2,7로 할게. 2,7로 그래서 y는 x-2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죠. 맞아. A하고 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제가 된다는 얘기야. 저 직선에서 x축과 맞는 점, 그러니까 x절편이 점P가 돼야 되기 때문에 y에다 0 넣어주면 P가 마이너스 5,0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하겠다. P가 마이너스 5,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겠지.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BP의 길이를 찾는 문제였어. 마이너스 5,0과 2,7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찾는 거라서 7 x변이라는 7, y변이라는 7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빗변의 길이가 BP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7 루트 2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맞겠지. 근데 아마 해설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시간은 다 됐네. P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들아 P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BP에서 AP를 뺀 결과가 근데 이 AP를 여러분들 빼기 편하게 하려면 AP를 BP 선상으로 옮겨주면 되거든요. BP 선상으로 옮겨주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될 거니까 여기 지금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무조건 예각이 돼야 된다고. 90보다 작아야 돼. 오히려 여기가 90보다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면서 지금 이쪽에다가 P가 찍혔을 때 만들어진 AP-BP가 이거잖아.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선생님이 증명을 해준 거고 반대로 P가 오른쪽으로 올 때도 P가 오른쪽으로 올 때도 여기 한번 해볼까? P가 오른쪽으로 왔어. P가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삼각형의 작도 조건이 뭐였냐면 삼각형의 작도 조건이 무조건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어떤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한 보다 짧아야 되거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해볼까? AP의 길이가 반드시 누구? AB를 연결한 이 선분과
BP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보다 짧아야 돼. 삼각형이 되래. 삼각형이 되잖아, 그리고.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 AB의 길이가 BP 넘겨주면 AP 마이너스 BP보다 무조건 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삼각형이라는 작도가 되려면. 삼각형이라는 녀석이 작도가 되려면 이제 떠올랐네.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삼각형이 작도 조건으로 하면 되겠네. 지금 봐봐. 왼쪽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건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건 삼각형 ABP라고 하는 녀석은 어쨌든 제일 긴 변이 BP나 AP가 될 거잖아. BP나 AP가 될 거라고. 그럼 내가 제일 긴 변을 AP로 하고 BP로 하건 어쨌든 긴 변 역할을 해야 되는 녀석이 반드시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무조건 BP에서 AP를 뺀 것보다 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P가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맞아 얘들아? 그러네. 왼쪽 삼각형만 할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건 삼각형의 작도 조건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였네. 그래서 제일 이 값이 AB의 길이보다 짧다는 거니까 결국에 바꿔 말하면 제일 길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이 AB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 등 없는데요? 지금 정답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삼각형이 아니었지? 삼각형,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삼각형이 안 될 때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AB의 길이가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풀고 보니까 살짝 걸러야 되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왼쪽에서 만들어지건 오른쪽에서 만들어지건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을 기준으로 삼각형의 작도 조건을 생각하다 보면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긴 변의 길이를 가질 수 있는 게 AB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 AB를 연결한 직선에서 X가 만나는 점을 P로 할 때가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순간이라고 결론 지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약간 좀 시간이 아깝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럼 얘들아 좀 쉬었다가 이따 8시부터 평면접표 쪽 정말 기본 문제들 위주거든. 최소한의 어떤 이 단어는 공부하고 있는지만 확인할 거니까 뒤에 조금씩 어려운 느낌 드는 문제 있을지도 몰라. 근데 거의 대부분은 기초 문제들이니까 편하게 풀어서 이따가 끝날 때 제출하고 가. 시험 문제는 25문제고 시험 시간은 8시 50분까지예요. 이따가 감독하는 오늘 보니까 클리닉 강사가 클리닉 선생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따 시험 볼 때 감독하는 선생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없을 수도 있어. 떠들지들 말고 각자 자기가 할 거 해서 끝나면 여기다가 이름 적어서 8시 50분에 제출하고 가면 돼. 시험지 이따가 8시에 정확히 나눠주도록 할게. 시간 안에 선생님들이 시간 안에 다 따라가요. 시간 안에 다 풀게 되면 다 풀 수 있나 본데.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다 풀면 저기가 좀 영상 못 듣는 거 없더라고요. 그걸 봐도 되고 클리닉 교재 조금 더 검토해도 되고. 까도 돼요. 가는 거야. 클리닉 교재도 해야지.